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8월 CPI 헤드라인 쪽은 전월비로 0.2%, 전년비로는 2.5% 상승했습니다. 다만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표가 나온 다음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희석되고 있어 시카고 패드워치의 50bp 이하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15%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자회사에서 최대 30%의 해외 인력을 감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의 인력 조절이며 계획적인 인사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 계열사 사업구조 개편 철회 결정과 관련해 주주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두산이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범GS가 오너 4세인 허재용 LNF 이사회 의장이 총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LNF는 허 의장이 이날 LNF 주식 1,21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최근 약세를 보였던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크게 올라줬는데요. 코스피는 2.34% 오른 2,572선, 코스닥은 3% 넘게 오른 731선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요. 자,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단타로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행히 좀 크게 반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좀 회복될 상황일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부터 일시적 하락이라기보다는 추세적 하락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이다.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명분이 없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드린 부분은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이거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주식이고요. 실제로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그런데 어제 이제 8% 급등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신규 시청자님들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30점 받아오고 50점 받아오고 70점 받아오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20점씩 점수가 올라가니까 요번에 이제 90점 받아오겠지 기대가 있었는데 자, 엔비디아가 90점이 아니라 80점을 받아왔어요. 그 실망 매물이 나오네요. 나스닥이 다 빠지네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 빠집니다. 아니 잘 받아왔는데 낙폭이 과대한 거 아니냐라는 매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매수세가. 잘 나왔잖아. 지금 80점이면 잘 나온 건데 올랐는데 왜 그래? 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한 줄평은 땡큐 엔비디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 보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나스닥은 끄떡없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터넷에서 나스닥은 신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강한데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나서 이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중요한 5일선 맞닿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뚫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려갈 것인가는 한 종목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종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결정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대장주고요. 엔비디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 뚫으려면 엔비디아 오늘 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또 국가적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들, 현대차, 기아, 완성차 기업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너무나 많은 부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소형사들 다 망하는 겁니다.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해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이 있어요. 방산. 또 뭐가 있습니까? 화장품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빼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1등을 차지합니다.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가 오늘은 좀 매크로 거시적인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훈풍이 부니까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나가야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못 썼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가 힘을 왜 못 썼냐라고 보니까 엔비디아 때문이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땡큐 엔비디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추후에 제가 HBM 섹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TSMC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제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관 들어왔고요. 코스피도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뭐 코스피 기준으로 막 89억 엄청 많이 담아도요. 엄청 많이 담아도 막 8,900억 단위가 억 원입니다. 8,900억, 6천억, 4천억, 1조 넘게 담아도 시장 방어가 안 됩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결국 힘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급적인 상황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일까 아니면은 추세적일까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는 반도체가 결정한다. 즉 엔비디아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장이 좋으나 시장이 좋지 않으나 우리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단타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방법 오전 8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같이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1교시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섹터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주목받았고 단타 투자를 하기 적합했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해 주실 건데요. 자, 오늘의 1타 섹터 영석쌤 어떤 섹터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HBM 한번 볼 겁니다. HBM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기 투자 특화된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업에 대한 어떤 이슈, 뭐 재무제표, 실적, 아니면 뭐 HBM 이런 용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나 혹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게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차트 분석이 중요할까요? 저는 차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놨다. 그럼 또 디램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걸 수직으로 쌓아놓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수 있고. 이게 또 HBM3, 뭐 8단, 12단 등등이 있거든요. 5세대, 4세대 있는데. 그럼 엔비디아가 뭐 지금 TSMC, 자, 이슈 보시면 엔비디아가 오늘 TSMC 매우 훌륭하나 필요 없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데 파운드리는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요거 삼성전자 겨냥한 얘기입니다. 참 이 똑똑한 사람들은 말도 참 정갈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겨냥하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독과점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TSMC가 요 생산하는 업체인데 요거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TSMC가 기술력이 1등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을 막 올리면 어떻게 할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거 TSMC 안 쓸 수도 없고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발 좀 치고 올라와라.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독과점일 때랑 다르죠. 그러면은 TSMC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있으니까 선택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주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마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8단, 12단 수직으로 쌓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엔비디아 통과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부인하고 있고 지금 스토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건 또 나온 이슈고요. 엔비디아 CEO가.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건데 일단 차치하고요. 재료는 A급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YC, DI. 근데 이제 가끔가다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은 YC가 왜 H뱅 관련주지? 그거는 뭐 언론 보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전자 공시 다트에 들어가시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YC 먼저 보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Y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C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HBM 관련주예요. 간단하게만 생각하자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뭐 엔비디아라는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고요.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중요한데 차트 보시면 지금 전고점이 어디죠? 우리가 단타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리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 당장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1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YC 보고 나서는 제가 DI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DI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도 마찬가지인데 YC보다는 낙폭이 좀 큰 상황이에요. 아까 YC는 61선 걸쳐 있었는데 얘는 60, 120이 같이 수렴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종가가 지금 14,410원입니다. 요거 올라가려면 한 2만 원대인데 요거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HBM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어쨌든 단기 투자 특화된 개인 투자자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이 좋든 안 좋든 단기 투자 특화된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DI랑 YC 관심 종목 편입하시되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섹터로 HBM 짚어봤습니다. 단기 투자 관련 종목 두 종목 짚었는데요. YC와 DI였습니다. 자, YC는 61선 돌파 시에 진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 2만 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에서 다 못 다룬 이야기들은 우리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들 보기 전에 종목 리뷰부터 할 텐데요. 자, 우리 9월 6일에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올릭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봤던 우리 펩트론과 로체 시스템즈 3일제약 이렇게 상승 흐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올릭스 계속해서 흐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 알려주시죠. 네, 올릭스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좀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여기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자리를 아직 돌파하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제 VOD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돌려보시면 나오는데 요거 이제 도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밑에서 누가 대기 매수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추세 상승 구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 고점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드릴 거냐.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추세 상승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이제 달리려고 하는데 왜 매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자,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어려운 선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지지 라인 잘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방송 보고 9월 6일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면서 추후에 제가 뭐 올라가거나 하면 다시 리뷰로 가지고 와서 전략 한번 세워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제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펩트론부터 볼게요. 펩트론은 오늘 9월 12일이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요거는 데이 트레이딩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데이 트레이딩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말 그대로 오늘 안에 승부를 보는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 이제 시그니처도 오늘장 사서 내일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사서. 근데 어제는 장 마감이었으니까 제가 내일 시가에 들어가세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길게 포지션 가져가지 마시고 하루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타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보시면 60일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도박성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가 한번 구간이 나오니까 우리가 요것만 먹고 단기 투자로 나오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늘 장을 보면은 펩트론이 시가가 53,300원 출발해서 55,700원 한 6% 라인까지 찍고 오늘 3.43%까지 내려왔는데 충분히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목표 수익률은 안정해 드렸습니다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나왔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데 혹시나 요 포지션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에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데이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자, 그다음에 로체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이거 어제 제가 펩트론이랑 같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제가 이걸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렸냐면 사실 좀 오늘 아쉬워요. 아쉬워요. 왜냐하면 자, 박스 다시 그려볼게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 박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차례예요. 박스는 말 그대로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강의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를 못해요, 원래. 근데 이거 막혀야 되는데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박스권 상단 돌파했으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고 라인이에요.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박스권 횡보하다가 상단 돌파하는 종목들은 필연적으로 2, 3거래일 정도 쉬어가다가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좀 있다. 확률이 좀 있다. 필연적으로라는 말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확률이 한 70%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양봉이 나왔죠. 제가 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방송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도지로 나오거나 왜냐하면 양봉이라는 말은 오늘 좀 매수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쉬어가는 구간, 좀 덜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물량을 좀 덜고 가볍게 출발하기 위해서 음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양봉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봉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망치로 대기 매수세 확인해놨고 여기서 적산병이나 아니면은 적산병, 뭐 장대 항목 길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지 나왔다가 이렇게 전고 돌파할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포지션 굉장히 어제 잘 잡아놨습니다.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제약이라는 종목인데 3일제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 된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 트레이딩, 말 그대로 1일짜리. 아니 하루 안에 승부 볼 수 있습니다라고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3일에서 5일 정도 들고 가는 단기 스윙, 이것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니면은 조금 길긴 합니다만 2주 10일이네요. 주말 제외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들고 갈 수 있는 중기 스윙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2주 신고가 경신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 초입 부근입니다. 저점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를 다 돌파해 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눌릴 수는 있으나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추세를 그어놓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제 앞에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 구간,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 구간 다 수익 구간입니다. 어디 물려 있으나 다 수익 구간이에요. 물려 있다는 말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차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데이로 보신 분들은 오늘 12,690원 6% 라인 찍고 나왔으니까 뭐 데이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5일선 위에 있으니까 나는 좀 이거 길게 볼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 중에 이제 출장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안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3일 제약은 뭐 단기, 중기, 데이 트레이딩 다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단타 리뷰해봤습니다. 어제 짚어주셨던 펩트로 우리 원래는 매도를 해야 할 종목인데 아직 못하셨던 분들은 내일 시가에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로체 시스템즈 아직 적산병과 또 도지, 전고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일 제약도 우리 데이 트레이딩과 중기, 단기로 노려볼 종목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의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오킨스 전자입니다. 오늘 14% 올랐습니다. 오늘 큰 상승 보여주고 잠시 눌렸지만 그래도 크게 올라줬는데요. 자,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자, 영석쌤 오킨스 전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킨스 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아니 전문가님 이거 61선, 121선 이 선들 아래에 있는데 이걸 추천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학습 효과가 있죠. 제가 방금 리뷰했던 펩트론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보자면 9월 11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 61선 아래에 있는데 한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킨스 전자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조금 아쉬운 이거는 힘든 종목이고요. 전업 투자자분들 내일 금요일이죠. 바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HTS 뭐 MTS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종목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펩트론 이 정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종가가 5,750원이고요. 출발 뭐 시가게 발지 내일 하락할지는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61선이 6,500원이죠. 그럼 6,500원 라인까지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 앞에 이 캔들을 보고 보시면 여기 상한가 이후에 팽형 캔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전문가님 이거 이전에 강하게 나왔던 이 캔들들은 매집봉 아닙니까? 매집봉은 아니고요. 상승 나올 때 그냥 막힌 겁니다.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그냥 막힌 겁니다. 아니 뭐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막습니다. 올라오는 걸 원치 않아요. 자, 이 라인이죠. 종가가 얼마냐면요. 9,000원 정도 됩니다. 아니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한 2023년 11월부터 쭉 물려 있었던 분들인데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찍어 누르죠. 1년, 2년 내가 9,000원 물려있다가 막 5,000원, 3,000원까지 갔는데 9,000원 다시 오면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기, 장기로는 좀 보기 힘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장 시가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킨스전자 전략 세웠습니다. 내일 시가 관점으로 데이 트레이딩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종목 폴라리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89% 올라주었는데요. 자,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폴라리스 AI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빠르게 수익 날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 날 종목은 아니고요. 당장 수익 날 종목을 하려고 하신다면 오킨스 전자시고 요거는 박스권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돼요. 직장인분들이나 전업주부분들, 주린이분들. 그러니까 주린이분들이 하시기 좀 좋은 종목 같아요. 왜냐하면 직관적이고 간단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모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모를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주가가 박스권 매매 기법이 하나, 둘,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이렇게 반복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소문가님, 여기 박스 라인 제가 만약에 분할 매수로 들어갔는데 이거 이탈하고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손절 대응하셔야죠. 단기로 들고 가는데요. 그럼 또 이것도 궁금하시겠죠? 이거는 예상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막 너무 길게 들고 가는 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물려 있는 것도 막 한가득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 얼마 정도 들고 가면 될까요? 요거는 보시면 지금 2,665원이죠. 종가가 양봉 나왔고 이평선도 한번 돌파해 놨고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3일에서 5일 정도 느긋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일에서 5일. 자, 요거는 3일에서 5일 정도 봅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이 안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도지로. 그리고 망치도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600원 이하 라인이 되겠습니다. 2,600원 이하. 2,600원 밑에서 박스권 지지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그 로체 시스템즈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는데 올릭스랑 전고가 여기 있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를 앞에 두고 박스권 횡보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횡보하다가 한번 뚫을 때 시원하게 전고점 돌파할 확률이 높다. 매도 타점을 그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더보다는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분들 예상 보유기간 3일에서 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6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AI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단기간에 승부 볼 종목은 아니지만 3에서 5일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2,600원 이하에서 내일 시가 관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타 종목 볼 텐데요. S트래픽입니다. 자, 오늘 7.48%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흐름 어떻게 될지 영석쌤 S트래픽 전략 세워주시죠. 네, S트래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트래픽 차트입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이런 패턴 그리고 박스권 상단도 돌파하는 패턴이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앞타바이오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앞타바이오 추천이 아니라 오늘 저희 마지막 종목은 S트래픽인데 요런 차트 딱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차트를 한 2,300개 정도 되는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그럼 머릿속에 자동으로 이제 인풋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 차트랑 똑같은데? 그러면 그 이전의 차트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차트에 제가 이제 인풋 해놨습니다. 그럼 아웃풋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A라는 차트를 봤는데 뭐 이렇게 가네? 근데 B라는 차트 보니까 비슷하네?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빵 튀었으니까 요거 들어가면 되겠다. 요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올랐다가 횡보하고 요 박스권 상단 돌파하니까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패턴이죠.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타바이오 아닙니다. 오늘 종목은 S트래픽인데 요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이후 혹은 장대 양봉 이후에 횡보하고 빵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 자, S트래픽 볼게요. S트래픽 보시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안 좋은 음봉이 아니라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이후에 횡보하고
박스권 상단 라인 돌파하니까 5일선 타고 빵 간다.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한 3거래일 정도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올랐네라고 해서 공략주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요. 집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타바이오는 상한가였죠. 여기가 음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겠죠. 전문가님, 아니 상한가가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간 거는 상한가 때문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고가권에서 그러니까 높이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상한가가 나오는 건 얘기가 다른데요. 맞습니다. 시청자님 말씀이. 요거는 바닥 구간에서 지금 나오는 캔들들이지 않습니까? 아까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앞타바이오 다시 넘어갈까요? 복습 차원에서. 자, 앞타바이오 보시면 얘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매물대가 많은 상황 속에서. S트래픽도 볼까요? S트래픽. 똑같습니다. 바닥 구간 매물대 많고. 또 일봉 차트 똑같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상한가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바닥 구간에서 오히려 시원하게 개인 투자자 물량 확보하는 매집봉이 나온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좋은 거라면 여기 주가가 흘러내리지 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집봉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했다는 것은 세력들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5일선을 타고 2, 3거래일 정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다만 요거는 우리가 중기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10일, 14일, 20일 이렇게 볼 건 아니니까요. 예상 보유기간 3일 잘 기억하시고 내일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트래픽 짚어봤습니다. 내일장 시가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3일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전략들 같이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3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3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차트 분석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면 차트 분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막상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스텝들이 있습니다. 매집봉도 보고요, 거래대금도 보고 요거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실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차트 분석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상승 종목들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떤 모델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매집봉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트래픽이라는 종목에 그대로 나왔던 것인데 자,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랑 저랑 돈이 한 500억 있습니다. 그 정도면 세력이죠. 세력이라는 건 일단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도 될 수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슈퍼개미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미공개 정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게 추후에 좋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실제 있는 종목을 한번 해보죠. 인산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요 실제로 상장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있을 때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갑자기 나온 이슈입니까? 일본에서 이거 우리 방류할 거야 하고 바로 방류했습니까? 2020년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인산가가 뭐 이렇게 관련주가 될 것 같으니까 뉴스는 나중에 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매집을 해볼까? 자, 그러면 인산가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집할 거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매집하겠습니까? 자, 인산가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입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 3년 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에 따라서 뉴스가 나올 때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매도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우리가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봅시다. 어떻게 매집하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세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 박스권에서 매집하면 되죠. 주가가 오를 때는 사지 말자 이거예요. 내려오면 1억, 2억 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무거운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방법이 뭡니까? 요게 안 되면 악재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 인산가 기업에 뭐 문제가 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악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주가가 흘러내리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싸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씁니다. 세력들이 잘. 그럼 제일 많이 쓰는 대중적인 기법이 이 매집봉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우리는 돈 많은, 시청자님이랑 저랑 돈 많은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인산가를 이제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2024년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매집을 할 건데 보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산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그럼 1,000원대에서 매입을 좀 싸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2,000원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 올리면 되죠. 그럼 간혹 가다가 주가를 어떻게 올립니까, 전문가님? 주가 조작입니까?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죠.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면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들 매도 잔량을 걸어놓고 매수 잔량 걸어놓고 하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고 개인 투자자 꼬이고 개인 투자자가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올리면 주가가 여기 있다가 주가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1년, 2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 던지겠죠. 여기 2,000원대 물려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좀 싸게 남는 거죠. 올렸다가 어차피 다시 내리면 되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한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는 물량을 넘겼는데 주가가 나중에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왜 맨날 내가 팔면 올라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세력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집봉이라는 거는 보통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캔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거래대금 이거 간단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용어 안 쓸게요. 이거 보지 마시고요. 많이 나오면 돼요. 500억 이상 들어오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자, 그다음 파동과 재료.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것만 좀 가지고 가자고요. 이것만. A급, B급을 보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S급 재료를 파악하는 방법. 자, 주변에 여러분 지인 있으시죠? 지인들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시추한다는데 포항영릴만 시추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단 말이야? S급 재료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전도체, 로봇, AI
야, 챗 GPT라는 게 있는데 요거 물어보면은 뭐 안 나오는 게 없어. 다 대답해줘. 주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거 다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까? 시대가 너무 발전한 거 아닙니까?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AI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거 S급 재료라고요. 자, 요걸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뭐 파동 이런 거 어려운 용어 빼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용 비율입니다. 신용 비율은 말 그대로 뭐 신용 거래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 이거 어렵고요. 신용 잔고율이 높고 어렵고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토론만 같은 데 보면 이 신용률이 너무나 높은 종목은 하지 마라. 이게 신용이 지금 벌써 막 7%, 8%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신용 거래 하는 개인 투자자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오를 때 신용 써가지고 샀는데 눌릴 때가 문제예요. 이런 반대 매매라는 게 갑니다. 증권사가 손해 보면서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꼭 지켜야 될 비율이 있어요. 담보 비율이. 그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전문가님, 신용 비율이 아예 없는 게 좋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적당히 있어야죠. 개인 투자자가 껴 있어야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지 않겠습니까? 2에서 5%. 자, 이거 어렵다 하시면 2에서 5%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은 캔들입니다. 캔들 뭐 요것만 보면 되는데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리 유성형 캔들 이게 뭐 어떤 캔들이냐면 이런 캔들이에요. 거래대금 실린 고가권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나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캔들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이거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최대한 좀 빠르게 신속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듣고 제가 이제 차트 분석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일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종목 보면서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10분 채 안 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차트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볼게요. 자, 매집봉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제가 인산가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뉴스에 인산가 한번 볼게요. 인산가 보시면 특징 쳐볼게요. 그러면은 관련 이슈가 쭉 나오죠. 과거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에 이렇게 뭐 소금 관련주가 오르네요. 그러면 인산가가 소금 관련주인 거를 개인 투자자가 알기 힘든가요? 이게 기업 내부자 정보입니까? 기업 내부 관계자만 인산가가 소금 관련주인 건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전자공시 들어가면 이게 어떤 사업하는지 다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하는 거죠. 인산가가 소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이게 이제 방류되면은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테마로 엮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2023년에 하는 게 아니라 2022년에 하고 있다라고 제가 가정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시간을 돌려보자고요. 요게 이제 한번 쫙 오를 때가 언제냐. 이때 쫙 올랐어요. 이때가 이제 2023년 6월달 방류 시즌에 맞춰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앞에 볼까요? 앞에 여기 매집봉이 이런 게 매집봉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색깔을 좀 바꾸고요. 보시면 이거를 거래대금 실리면서 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력들이요. 왜요?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는 여기까지 빠져요. 나는 여기서 바닥 구간이거니 하고 이제 싸게 샀습니다. 여기서 방송 전문가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싸게 사서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주가가 다시 내 평단까지 올라옵니다. 자, 1번 난 매도하고 나가겠습니다. 2번 매도하지 않고 버티겠습니다. 1번이면 세력들 의도대로 물량 확보한 거 맞습니다. 2번이면은 세력 의도와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 여기까지 줬다가 다시 내리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냥 본전에 팔 걸 그랬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수익 주면 몰라요.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난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그럼 1년 뒤에 다시 올라오면 팔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매집봉이라니까요. 뭐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매집봉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매집봉입니다. 요거 있으면 세력들이 있는 거라고요. 계속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 볼까요? 거래대금 이때 보면 거래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1,600억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래대금은 500억 이상만 들어오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종목 선정 관점에서 거래대금은 500억 이상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매집봉이랑 거래대금은 쉽게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 파동과 재료인데 인상과 재료를 봤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한대. 진짜? S급 재료라고요. 3자 파동이요. 어려운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파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가 보시면 1,000원대 하던 주가가 4,000원대까지 갔습니다. 두세 배 오른 거예요. 요 파동이 다 나온 거라 보시면 되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게 제가 뭐 농담 삼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S급 재료는 분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재료 봤고요. 신용 비율은 뭐 지금 보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만 사실 왜냐하면 지나간 거니까요. 잔고에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그 어떤 증권사든 간에 다 나옵니다. 신용 비율 뭐 이런 거 보면은 잔고율이 나와 있죠. 인상가 지금 2%인데 2에서 5%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2에서 5%. 이건 다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한번 보자면 캔들입니다. 자,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가권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입니다. 주가를 누가 올립니까? 세력들이 올려요. 뉴스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자 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물량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세력들이 이만큼 매집했을 리가 없는데 더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윗꼬리 달린 음봉 캔들 나오죠. 그럼 이때 우리가 던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계속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종목 상담하시는 거예요. 뭐 일본이 이걸 방류한다고 하는데 왜 안 오릅니까 전문가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캔들 나오면 던지시면 됩니다. 앞으로.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제가 방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이제 좀 거래대금이 많이 안 실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세력들이 보통 물량 던질 때 한 4, 5천억씩 던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이제 쭉 빠지다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다시 한번 올려요. 요거는 이제 억지로 좀 올린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또 이 캔들이 나오죠. 이런 캔들입니다. 음봉. 이런 캔들. 거래대금 실리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 완벽하게 던져. 이때 얼마가 거래대금이 나왔냐면요. 5천억이 나왔어요. 이때 다 던졌네요. 대부분을. 이때 조금 맛보기로 던지고 그 이후에 다 던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매집봉 보이고 매집봉 보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추후에 오염수 방류 일정에 맞춰서 아마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정확히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기간은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히 매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론 실전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인산가라는 종목을 통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매집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넘기는지 아울러 거래대금과 신용비율 등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시황 분석 다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차트 분석의 모든 것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단타 1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타 섹터로 HBM 봤습니다. 단기 투자 HBM 관련주로 YC 61선 돌파 시 진입 전략 세웠고요. DI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오킨스전자, 폴라리스 AI, S트래픽, 내일 시가에 접근할 수 있는 세 종목 알아봤고요. 마지막 1타 기법으로 차트 분석의 모든 것 배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